네, 옷장에 주목할 종목 와은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이 선별하신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대선이 초박빙의 승부를 낼 거라는 예상이 무색하게 정말 빠르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트렌드는요, 트럼프 수혜주로 들고 오셨습니다. 네, 빨리 그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2016년도 그리고 2024년도 미국 대선을 비교해서 보면 뭐 흔히 얘기했던 이런 경합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해리스가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쉽게 트럼프가 낙승을 이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현재 미국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언론에서 분석했던 것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달랐다라는 것이 저는 드러났다라고 봤는데,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현재 물가 상승률이 약 20%, 실제로 음식료에 대한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약 20% 이상이 지금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민주주의를 트럼프가 파괴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경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먹고 살기가 지금 대단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가장 주요 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 뭐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접근을 좀 해봤는데, 트럼프와 제롬 파월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FOMC도 곧 열리게 되는데, 자,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트럼프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이 제롬 파월이 사실 연준의 의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들은 대부분 다 연임을 해왔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한다면 지네델런이 연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원이었고 트럼프는 공화당원이었던 바로 이 제롬 파월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롬 파월과 트럼프가 만들어냈던 것이 이 초저금리 시대를 열었던 바로 이 당사자들, 바로 주인공들이었고, 그 이후로 양적 간의 상당 부분 풀어헤치면서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증시는 강하게 부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경기를 부양시켜서 경제를 다시 한 번 더 발전시키는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펼쳐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 장이 전일도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던 것은 바로 과거 2019년도에 강한 상승세가 있었던 것을 좀 더 기대를 하는 그런 심리가 투영됐던 구간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제롬 파월과 트럼프의 이런 궁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계속적인 평화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세계의 스트롱맨들을 나만이 잠재울 수 있다, 나만이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일 강한 상한가를 보냈던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상한가를 갔던 것은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세계에는 있다라는 거고, 이런 평화라는 전제하에 경기 부양이 이루어져야지만 미국 증시도 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위비를 우리한테 분담을 좀 더 가중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이런 자주국방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수 있고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 보니까 전일은 재건주와 이제 방산주가 함께 상승한 것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현재 바닥 구간에 있는 것이 건설주입니다. 트럼프가 과거 대한민국 딱 한 번 왔던 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1999년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바로 이 여의도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지을 때 그때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우건설과에 대해 협력 관계를 좀 더 이야기를 했던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건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
이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러스트벨트 가장 큰 주인공이었는데 이 러스트벨트를 보시면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모여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규모를 감안했을 때 전력 설비주들에 대한 신고가 가능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은 조금 생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10월 23일에 소개해주신 한국항공우주고요.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9월 25일에 소개해주신 종목인데요. 수익률 10% 기록했습니다. AS 좀 짧게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뭐 최근에 이제 방산 이슈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드론에 대한 부분, 무인화에 대한 부분, 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단기간 시세로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종목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전일 23% 장중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저는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추천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엔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조선주 안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엔진은 이제 저속 엔진에 대한 과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16,800원, 그 손절가는 13,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로의 텐텐베고 원픽은 한화엔진입니다. 캐스팅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